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배구 이야기부터 아무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생명은 뭐 이기든 지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팀 내 불화설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주전 세터인 이다영 선수가 개인 SNS에 이제 선후배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식의 이제 내용을 올렸다가 삭제를 하면서 예. 또 이게 약간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올려놨으면 이게 뭐 개인의 그 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렸다 삭제를 해버리니까 뭔가 수상하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뒷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 얘기를 김연경 선수가 한마디로 정리를 또 했다고요. 네, 지난 18일에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요. 김연경 선수가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했었죠. 네. 많은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네, 인정을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프로 선수로서 각자의 책임감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최대한 맡은 역할을 집중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제 이 사적인 문제와 뭐 이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그렇죠. 예,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네.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인정하니까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네. 뭐 어느 팀이라도 이런 갈등은 겪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외부로까지 잡음이 나온 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어느 팀이나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네. 뭐 여담으로 그 예전에 그 퍼거슨 맨유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SNS가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인생의 낭비처럼 좀 네. 보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또 스타 선수들 간에 약간 좀 그런 어떤 문제이기 자존심 때문에 싸움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어느 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이게 팀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는 결국은 흥국생명 구단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선수단을 컨트롤하는 박미희 감독의 좀 역량 또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가 돌아오니까 흥국생명이 역시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편도선년 등으로 이제 결정했던 쌍둥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연패를 탈출했고 또 상대가 상위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IBK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리가 더 값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여자분은 2위 경쟁이 더 치열한 상황이죠. 네, 지금 흥국생명이 승점 32점을 기록을 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지금 2위에 올라 있는 팀이 GS칼텍스 8승 6패 승점 23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GS칼텍스도 조금 더 흥국생명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16일에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를 거뒀는데 사흘 뒤에 이 최하위죠 현대건설한테 1대 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KGC 인삼공사와 IBK 기업은행이 승점 19점, 세트 득실이 갈려서 3위, 4위에 올라 있고 네. 도로공사가 15점으로 5위에 올라 있는데 이제 뭐 그 매 경기 이제 치러질 때마다 이 각 팀들 간의 어떤 그 2위를 향한 그런 어떤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자부는 계속 이런 흐름이었고 남자부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순위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흥국생명이 있다면 여자부에서는 남자부 같은 경우는 사실 1위가 저희가 만날 때마다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지금 대한항공이 승점 33점으로 1위를 하고 있고 OK, KB, 우리카드, 한국전력까지도 승점 차이가 8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승점 차를 보는 재미가 있고 심지어 그 요즘에는 언제 내려오나 싶었던 KB가 맞아요. 케이타 선수가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카드 한국전력과의 승점 차이도 얼마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부가 약간 그 2위 경쟁을 보는 재미가 있다면은 남자부는 크게 봐서 한 4위, 5위까지도 승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로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교체로 승부수 띄우는 팀들이 계속 나오는 분위기예요. 네, 대한항공이 현재 선두에 올라 있는데 네. 지금 좀 대한항공의 선택을 보면 좀 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렇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어떤 그 선택을 최근에 했었죠. 이 비에나 선수가 결국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결국은 퇴출을 결정을 했고요. 비에나 선수는 또 이 SNS를 통해서 이 팀의 상황과 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작별 인사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비에나 대신에 이 대한항공이 이 쿠바 출신의 이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를 영입을 했는데 네. 그 전에 OK 금융그룹 그리고 현대캐피탈을 거쳤던 그렇죠. 이 또 이 국내 그 한국
그 무대의 경험자로서 예. 또 이 대한항공 전력에 또 가세를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 17일이었죠. 이 바르텍을 퇴출을 시키고 이 마테우스 크라우척을 영입을 했는데 네. 역시 이 마테우스도 지난 시즌이었죠. 네. KB 손해보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네. 뛰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뛰었던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에 뭔가 이 플러스 요소를 더하겠다. 이런 또 각 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외국인 선수 교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 합류하기 전까지 그런 외국인 선수 없이 그냥 경기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최소한 2주 이상 국내 선수들로만 라인업을 꾸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력 공백이 있는 삼성화재가 이번에 KB를 상대로 해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 비에나 선수가 빠진 사이에 정지석 선수가 국내 선수 득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밸런스가 좋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여자부의 절대 강자 흥국생명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루시아 선수를 교체한다는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 보면서 이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서 고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교체 선수의 풀이 적다 보니까 좀 비교적 어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통해서 김연경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로 좀 도박을 걸어보겠다. 뭐 이런 식의 교체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케이타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젊고 피지컬 좋은 선수하면 역시 케이타잖아요. 네네. 이런 기대를 한국생명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외국인 선수가 없는 동안 안우재 선수의 활약도 좀 더 눈에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삼성화재의 그 이적을 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통해서죠. 이적을 했던 이 안우재 선수가 최근에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지난 17일이었죠. 이 KB 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총 11점을 기록을 했는데 뭐 네. 여기서 특히나 이 블로킹과 이 서브에이스를 각각 4개씩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팀이 7연패를 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연패 탈출을 그렇죠. 이끌었던 그런 역할을 해냈고 워낙에 또 삼성화재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안우재 선수가 팀에 가세를 한 뒤에 또 이렇게 연패를 끊는 그런 활약 또 특히나 또 선수 본인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 경기를 치렀을 만큼 맞아요. 그런 어떤 경기력을 펼쳐 보이면서 또 이 남자부의 새로운 어떤 활력소 역할을 한 그런 어떤 선수로 떠올랐죠. 네. 삼성화재가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활약해주는 선수들이 진짜 반갑겠어요. 이 안우재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왔는데 당시에 이 김광국과의 트레이드였는데 안우재, 김인혁, 정승현 3명의 선수가 넘어왔거든요. 네. 안우재 선수가 원래 레프트예요. 근데 레프트 자리에서 센터로 옮기면서 이제 같이 온 이 김인혁 선수가 삼성화재는 장기적으로 레프트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기대를 또 하고 있고 또 이 삼성화재 고이진 감독이 명 센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부터 서브를 플랫 서브에서 스파이크 서브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고이진 감독이 그랬다 그래요. 서브 플랫으로 넣지 말고 무조건 실패해도 좋으니 스파이크로 자신감 있게 넣어라.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또 이제 김인혁 선수도 자리 잡고 또 최근에 김광국 선수도 한전에 가서 좋은 활약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간다면은 삼성화재 리빌딩도 하고 한전의 견력 상승까지 올라올 수 있는 윈윈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이진 감독도 그 안우재 선수에 대한 그런 네. 어떤 그 기대감을 펼쳐 보였던 네네. 게 뭐 생각보다 지금 잘해주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삼성화재에서 삼성화재가 조금 더 올라가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안우재가 어느 정도 팀의 주축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삼성화재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팀이 있는 반면에 네. 이 팀도 바뀌긴 바뀌었군요. 네.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KB손해보험 연패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다행히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에 네. 3연패였거든요. 심지어 이 삼성화재전에서는 이 케이타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35.71%로 올 시즌 들어 첫 50% 미만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리고 18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20득점 미만을 기록한 두 번째 경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가 아니었으면 KB 손해보험 입장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KB 손해보험이 좀 그 리시브가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좀 강했고요. 그렇죠. 결국은 케이타의 흥을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네. 어떤 주변의 어떤 도움 역할이 필요했는데 네네. 그래서 좀 연패를 당하다가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네.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일단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한국전력도 근데 지면 안 되는 경기였지 않습니까? 네, 역시 저번에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범실이 좀 많아요. 네. 러셀 같은 경우도 보면 팀의 주포인데 30점을 넣기는 하는데
범실이 16개예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심지어 그날은 승부처였던 5세트에서도 범실로만 6점을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러셀 선수에게 한 가지 좀 희소식이 있다면 최근에 이 재미교포인 와이프가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요. 좀 심적 안정을 찾으면서 비록 뭐 오늘 경기는 패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를 조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케이타 선수, 그러니까 KB손해 보면 케이타 선수가 22점을 기록을 했고요. 김정후 선수가 18득점, 쌍포가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한국전력에서는 러셀 선수가 17득점, 박철우 선수가 1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이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은 케이타의 그렇죠. 또 흥을 결국은 이 한국전력이 막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끝이 났고 남자부 모레 수요일 경기가 또 재밌겠네요. 그렇죠.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이 붙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면서 1위부터 5위까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남자부의 순위 판도를 결정지을 경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올 시즌 두 팀 상대 전적이 1승 1패인데 2라운드 맞대결에서 경기력 차이가 좀 컸잖아요. 네, 그 경기에서 좀 양 팀 간의 어떤 결과도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비에나가 빠져 있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가세하기 전까지는 국내 선수들끼리 결국은 이 조합을 맞춰서 치러야 하거든요. 레프트 정지석과 곽승석 선수 그리고 라이트의 임동혁과의 어떤 조화로운 경기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아마 그 두 번째 대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국내 선수 위주로 진영을 짜여서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또 이 OK금융그룹이 두 번째 대결에서 좀 많이 고전했던 이 펠리페라든가 송명근 라인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경기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크리스마스에도 경기 일정 있죠. 그렇죠. 한국전력은 삼성화재를 만나기 때문에 이 김광국 더비가 될 수도 있고 안우재의 김광국 더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KGC 임삼공사는 흥국생명을 만나게 되는데 흥국생명이 이제 선수단 분위기 수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수습을 해서 경기를 할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크리스마스 매치이기 때문에 뭐 보통은 또 크리스마스에서 경기를 하면은 이벤트도 많이 하고 관중들도 꽉 들어차서 경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무관중으로 또 이 랜선 응원으로 즐겨야 하는 크리스마스인 게 좀 많이 아쉬운 또 그런 올해 경기입니다. 네, 또 아쉽지만 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V리그의 판정 논란이 좀 잦은 것 같아요. 시즌 초반 김연경 선수 세리머니도 그렇고 12일 날에는 KGC 인삼공사랑 현대건설전에서 판정 관련해서 13분간 경기가 중단됐어요. 이게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현대건설이 터치넷 선언을 했다 번복되면서 현대건설이 득점을 하고 이 과정에서 또 KGC 인삼공사 이영택 감독이 인아웃을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번복하면서 양팀 모두 득점을 잃었다가 얻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양팀 감독이 이제 불만이 좀 있었죠. 당시 이제 그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은 비디오 판독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아웃에서 인으로 바꾸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영택 감독은 네터치랑 상관없이 이 지민경 선수의 공격이 인인데 그러면 네터치를 불었다고 해도 비디오 판독을 받아주지 않는 게 맞다. 이건 시즌 초반에 우리가 합의한 부분이다. 했기 때문에 양팀 감독이 모두 불만스러웠던 그런 판정이었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코보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제 해당 주심과 부심에게 각각 30만 원의 이제 그 징계를 내렸고요. 또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 같은 경우에도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징계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경기운영본부장으로 김건태 전 심판위원장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사실 참 배구 팬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참 유명하죠. 그렇죠. 뭐 포청천이라는 그런 어떤 별칭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어렸을 때 뵀을 때 참 그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안경 쓰시고. 안경 쓰시고 대쪽 같고 뭔가 공정하게 보는 이미지가 좀 강해서 이 외국의 그 축구 심판의 그 콜리나 그 민머리 주심 있죠. 이분이 있다면 한국에는 김건태 주심이 있다. 막 이렇게 또 한동안 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프로배구 경기와 심판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경기 운영 본부장의 김건태 전 연맹 심판위원장이 선임이 됐죠. 이제 지난달에 이제 김연경 선수 이제 관련한 그랬던 문제 때문에 이 조직 관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그 자리를 이제 새롭게 맡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김건태 새 위원장이 또 어떤 역할을 또 하면서 또 이런 심판 판정 논란 관련해서 또 잘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배구 이야기에 이어서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올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연말이니까 스포츠계도 뭔가 정리를 좀 할 시간이지 않나요? 네, 사실 좀 조용하게 보낼 수도 있는 연말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좀 알고 보면은 현재 각 스포츠 단체들마다 네네. 그 요즘 상당히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스포츠 단체장 선거가 연달아서 치러질 예정이고요. 현재 치러지고도 있고 네. 내년 1월까지 일정들이 있고 내년 1월 18일에 바로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문대성 전 IOC 선수위원이 출마한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그 논문 표절 의혹으로부터 좀 얼마나 자유로웠을지가 좀 궁금한데 이 외에도 지금 다양한 분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끄는 가장 큰 단체잖아요. 이번 선거가 이제 앞으로 도쿄올림픽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인사들이 출마를 결정했나요? 현재 그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현재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흥 회장이 네. 재선에 도전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문대성 전 IOC 선수위원을 비롯해서 강신욱 단국대 교수 그리고 유준상 대한유토협회 회장 그리고 윤강루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그리고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장영달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후보 자격 문제가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작년이었죠.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때문에 이 대법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임원을 맡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12월 30일부터 17일까지 1월 17일까지 19일간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18일 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대한체육회장은 이렇게 선거를 하지만 뭐 다른 스포츠 단체장 같은 경우도 다 선거로 뽑나요? 선거인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후보가 복수로 나오게 된다면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서 이 스포츠 단체장을 뽑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단일 후보 그러니까 한 명만 만약에 그 단체장 선거의 후보로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이 회장 후보자가 과연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를 한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추대 형식으로 이 회장을 뽑는 그런 어떤 결정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단일 후보면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만 없다면 합격이 되는 그런 거군요. 대한 아이스 하키 협회도 회장 결정이 됐는데 논란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신임 최철원 회장이 이 맷값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영화 그 보신 분들 아시면 베테랑의 거의 실사판이었어요. 2010년에 고용 승계에 관련된 문제로 SK 본사 앞에서 시위하던 화물 차량 기사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서 폭행한 뒤에 맷값을 건넸던 그런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격 사유가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아이스하키 협회도 마찬가지로 회장직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대한체육회에 이제 인준할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인준 요청 들어오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 정도의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마 좀 된다면 논란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탁구는 유승민 전 선수가 이제 회장이 됐고 레전드 코치진을 꾸렸지 않습니까? 이런 레전드가 해당 단체를 맡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통 협회장 하면은 뭐 정치인들이 많이 맡았고요. 또 뭐 기업인들이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종목의 레전드, 뭐 스타 선수 출신이 맡는 것 자체가 그 동안에는 좀 쉽지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 사례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게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이라든가 좀 문화적인 그런 좀 차이도 있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또 그 종목에서도 어떻게든 또 이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을 많이 좀 선호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회장이 어쨌든 재선을 해서 또 탁구협회장을 맡고 또 본인이 또 IOC 선수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또 협회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이 유 회장이 어떻게 하는지 리더십이라든가 뭐 탁구협회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눈에 띄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은 그런 선수 출신이 일반적인가요? 우선 이 IOC 위원장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러고 나서 변호사가 됐어요. 법대를 나와서. 그리고 나서 스포츠 법률 담당 고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럼 참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도 좀 많이 갖춰갈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경우에도 그 영국의 세바스찬 코가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국제육상연맹을. 이분도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국제 골프 연맹이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골프 전체를 관장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회장을 그 LPGA의 전설이죠. 아니카 소렌스탐이 회장을 맡았어요. 또 새로운 리더십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면에서 이 소렌스탐 회장이 앞으로 또 어떤 또 리더십을 보여줄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도쿄올림픽 예정돼 있는 만큼 스포츠 단체장들의 역할도 커질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선발전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당장 배드민턴이 16일부터 무기한 연기가 됐거든요. 국내 선발전도 물론 문제지만 해외 선수들하고 겨루게 되는 이 해외 대항전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당장 이번에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원정 갔다 와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이 감염에 관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 뭐 우리나라만 대표 선발전을 못 치르는 게 아닐 텐데 1년 전에 그 질문을 아직도 하게 됩니다. 올림픽 가능할까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재확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해외는 더 심각하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지간한 그런 어떤 대회들은 많이 치르지 못하고 있고요. 당장 그 도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에 스포츠 클라이밍을 끝으로 해서 테스트 이벤트 대회를 못 치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니까 뭐 올림픽 선발전을 겸한 그런 대회도 치르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올림픽 예선도 쉽지 않은데 과연 이 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잘 치를 수 있을지가 아니라 과연 개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국민들은 또 63%가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서 이제 1만 명이나 되는 성화봉송 주자들이 참가하는 성화봉송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 동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IOC와 조직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 완전히 지금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정말 빠른 코로나19 종식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2020-21 NBA 개막 특집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특별 게스트와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